혹시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남들보다 덜 먹고 매일 헬스장에서 땀을 흘리는데도 체중계 숫자는 요지부동인 경험 말입니다. 심지어 물만 마셔도 살이 찌는 것 같고, 특히 뱃살은 마치 튜브를 낀 것처럼 단단해져만 갑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자책하죠. 내 의지가 약해서야 내가 몰래 뭘 먹었나? 하지만 여러분, 이건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범인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우리 몸을 지배하는 보이지 않는 손, 호르몬입니다. 대사증후군, 의사 선생님께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혈압이 높고 혈당이 조절되지 않고 복부 비만이 있고 콜레스테롤 수치가 나쁜 상태. 이것들이 한꺼번에 찾아오는 이 무서운 상태는 단순히 살이 찐 게 아닙니다. 우리 몸의 대사 시스템, 즉 에너지를 만들고 사용하는 공장이 고장났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이 고장의 중심에는 남성과는 전혀 다른 여성만의 복잡하고 섬세한 호르몬 회로가 얽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엉킨 실타래를 풀러 떠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할 아침반은 하버드 의대 출신의 산부인과 전문의 사라 가프리드 박사의 책 우먼 푸드 앤 호르몬스입니다. 그녀는 수많은 여성 환자들을 진료하며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남성에게 효과적인 다이어트가 여성에게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요. 그녀 자신이 대사증후군과 싸우며 찾아낸 여성을 위한 진짜 치유법, 약이 아닌 음식으로 호르몬을 고치는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본 영상은 건강 정보를 제공하며 정확한 진단과 치료는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세요. TV를 보면 유명한 남자 연예인이 고기만 먹고 살을 뺐다고 자랑합니다. 저탄고지, 키토제닉 다이어트죠. 그래서 따라 해보셨을 겁니다. 남편과 함께 시작했는데 남편은 한 달 만에 5kg가 쑥 빠지는데 왜 나는 기운만 없고 생리불순이 오고 머리카락만 빠질까요? 가프리드 박사는 말합니다. 여자는 작은 남자가 아니다. 우리의 몸은 생물학적으로 완전히 다른 소프트웨어로 작동합니다. 남성의 호르몬은 24시간을 주기로 단순하게 돌아가는 태양과 같습니다. 하지만 여성의 호르몬은 한 달을 주기로 차오르고 기우는 달과 같습니다. 에스트로겐, 프로게스테론, 인슐린, 코르티솔, 갑상선 호르몬, 이 5가지가 정교한 춤을 추고 있죠. 그런데 무작정 굶거나 탄수화물을 끊어버리면 이 춤의 리듬이 깨져버립니다. 몸은 이를 비상사태로 인식하고 지방을 더 꽉 움켜쥐게 되는 것이죠. 대사증후군의 핵심에는 인슐린 저항성이 있습니다. 인슐린은 우리가 먹은 음식을 에너지로 쓰라고 세포문을 열어주는 열쇠입니다. 그런데 설탕과 정제 탄수화물을 너무 오래 많이 먹다 보니 열쇠 구멍이 망가져 버린 겁니다. 인슐린이 문을 두드려도 세포는 문을 열지 않습니다. 갈 곳 잃은 에너지는 결국 어디로 갈까요? 네, 바로 여러분의 뱃살, 내장 지방으로 쌓입니다. 여기에 여성들을 더 힘들게 하는 것이 바로 스트레스 호르몬, 코르티솔입니다. 현대 여성들은 직장, 육아, 가사 노동까지 쉴 틈이 없습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몸은 전쟁이 났다고 착각합니다. 전쟁 중에는 식량을 비축해야겠죠. 코르티솔은 인슐린 수치를 높여서 뱃살을 저장하라고 명령합니다. 아무리 적게 먹어도 스트레스가 높으면 살은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이 탄수화물을 끊고 지방을 먹는 키토제닉 다이어트를 시도합니다. 하지만 여성에게 일반적인 키토 다이어트는 함정이 있습니다. 여성의 몸은 기근에 민감합니다. 탄수화물이 너무 줄어들면 갑상선 기능이 저하되고 생식 호르몬 생성을 멈춥니다. 몸이 동면 모드로 들어가는 것이죠. 살을 빼려다 오히려 대사를 더 느리게 만드는 꼴이 됩니다. 가프리드 박사는 이를 뜯어 고쳐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녀가 제안하는 해결책은 가프리드 프로토콜입니다. 이것은 여성을 위한 수정된 키토제닉입니다. 핵심은 3가지입니다. 첫째, 건강한 지방을 먹되, 둘째, 해독을 돕는 채소를 엄청나게 많이 먹고, 셋째, 탄수화물을 완전히 끊는 게 아니라 전략적으로 섭취하는 것입니다. 이 방법을 통해 우리는 인슐린 수치를 낮추면서도 여성 호르몬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왜 채소가 중요할까요? 다이어트 할 때 지방이 분해되면 그 속에 숨어있던 독소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이 독소들은 에스트로겐과 결합하여 몸에 문제를 일으킵니다. 이때 십자화가 채소,
즉 브로콜리, 콜리플라워, 양배추 같은 친구들이 필요합니다. 이들은 간의 해독 통로를 열어 독소와 나쁜 에스트로겐을 몸 밖으로 배출해 줍니다. 채소 없는 고지방 식사는 하수구 막힌 싱크대와 같습니다. 무조건 탄수화물을 20g 이하로 줄이라는 말 많이 들으셨죠? 하지만 가프리드 박사는 말합니다. 사람마다, 특히 여성은 자신만의 탄수화물 임계값이 있다고요. 누구는 20g에서 살이 빠지지만 누구는 50g을 먹어야 오히려 대사가 활발해집니다. 너무 적게 먹으면 코르티솔이 치솟아 뱃살이 됩니다. 내 몸이 편안하면서도 체지방을 태우는 그 스위트 스폿을 찾아야 합니다. 이제 구체적인 실행법을 알아볼까요? 가프리드 박사는 4주 프로그램을 제안합니다. 첫 주는 해독 주간입니다. 탄수화물을 줄이고 건강한 지방을 늘리되 매 끼니 접시의 반을 십자화가 채소로 채웁니다. 설탕, 알코올, 카페인은 잠시 안녕입니다. 간을 쉬게 하고 인슐린 수치를 바닥으로 떨어뜨리는 작업입니다. 힘들 것 같나요? 딱 3일만 지나도 머리가 맑아지는 걸 느낄 겁니다. 두 번째 도구는 간헐적 단식입니다. 하지만 무리하지 마세요. 여성에게 16시간 단식은 때론 스트레스가 됩니다. 처음에는 12시간 공복으로 시작하세요. 저녁 7시에 먹고 아침 7시까지 물만 마시는 겁니다. 이것만으로도 밤사이 인슐린은 내려가고 성장 호르몬이 나와 세포를 수리합니다. 익숙해지면 조금씩 시간을 늘려 14시간, 16시간에 도전해보세요. 그럼 뭘 먹어야 할까요? 가프리드 박사가 추천하는 슈퍼푸드는 아보카도, 올리브유, 연어 같은 양질의 지방입니다. 그리고 탄수화물은 단호박, 베리류 과일처럼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것들을 소량 섭취합니다. 특히 십자화과 채소는 쪄서 먹거나 올리브유에 볶아 드세요. 밥이나 빵 대신 콜리플라워 라이스를 활용하는 것도 훌륭한 팁입니다. 맛없을 것 같다고요? 의외로 고소하고 포만감이 엄청납니다. 식단을 바꾸면 처음 며칠은 어지럽거나 기운이 없는 케토플루 증상이 올 수 있습니다. 이건 몸이 당분 대신 지방을 태우는 엔진으로 교체하면서 생기는 일시적인 현상입니다. 이때 포기하면 안 됩니다. 소금물을 조금 마시거나 마그네슘을 보충하세요. 물을 많이 마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 고비만 넘기면 아침에 눈이 번쩍 떠지는 놀라운 활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4주가 지나면 우리 몸은 대사 유연성을 회복합니다. 필요할 땐 당분을 쓰고 평소엔 지방을 태우는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되는 것이죠. 이때부터는 탄수화물 섭취를 조금씩 늘려보며 내 몸의 반응을 살핍니다. 어떤 날은 고구마를 조금 먹어도 괜찮고 어떤 날은 줄여야 하는지 스스로 알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요요 없는 다이어트, 지속 가능한 건강의 비결입니다. 대사증후군은 단순한 비만이 아닙니다. 내 몸의 호르몬들이 보내는 살려달라는 구조 신호입니다. 사라 가프리드 박사의 이야기처럼 음식은 정보입니다. 오늘 내가 먹은 한 끼가 내 호르몬에게 어떤 명령을 내릴지 결정합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치유될 수 있고 다시 가볍고 활기찬 몸을 가질 자격이 있습니다. 오늘 저녁 내 몸을 위한 채소 한 접시 어떠신가요?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